대한민국의 이른바 포스코와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돈으로 그냥 불법과 편법으로 그냥 막 보상해 주겠다. 강제징용이나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일본에 퍼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윤석열은 윤석열이지만 과연 일본이 중간에서 뭐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놀랍게도 일본의 이 총선에서 그러니까 일본 총선은 원래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 해산하고 막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이 자기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총선을 치렀는데 예상 밖의 자민련 연합이 과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이시바 내각이 무너지는 셈이 됩니다. 이 내각제는 이 국회의원 수가 많은 쪽이 이 과반을 이뤄서 집권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시바 내각이 과반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불신임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가 올라왔냐? 강경 아베, 강경 트럼프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 보수당이 의석 3개를 확보하면서 치고 들어왔는데 이 의석 수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일본 보수당이. 근데 그 일본 보수당을 떠받치고 지지하는 이 지식인들 한 명 한 명 면면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3석이지만 마치 예전에 한국 이 좌파 진보에서 이 정의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잖아요. 한 2010년 초반,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이제 민노당이 의석수가 뭐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민주당을 끌고 갈 때가 있듯이 이번에 일본 보수당은 3명이지만 지식인들의 힘으로 끌어서 아마 이 거대한 이 죽은 공룡처럼 되어 있는 이 자민당을 끌고 가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현 자민당은 아베 노선을 폐기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일본 보수당이 치고 나왔는데 아베 노선만 폐기한 게 아니고 아베가 트럼프와 같이 설정했던 트럼프 노선도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는 다음 주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일본 정치의 특성상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시다 내각이 바이든이 하자는 대로 너무 깊이 빨려 들어가서 이걸 다시 트럼프 쪽으로 뽑아 오려면 아무리 일본 정치가 이 미국 대세에 변절을 많이 한다 해도 일정 정도의 명분과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일본 보수당이다. 그래서 일본 보수당이 실제로 자민련을 끌고 가는 그러면서 기존의 기시다, 바이든, 윤석열 3자 동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트럼프 일본 보수당 동맹이 만들어질 게 거의 확실하죠. 만들어질 게. 그래서 어제 저희 미디어치의 이 보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도 그런데 이 일본 보수당에 실제로 이 국회의원이 된 그 시미다 요이치도 있지만 일본 보수당을 끌고 가는 일본의 이 지식인은 니시오카 스토무라고 아마 미디어치에 검색하면은 이름이 한 수십 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니시오카 스토무라고 일본의 이제 이른바 아베 트럼프 노선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 니시오카 스토무가 사실 일본 보수당 선거에 거의 이 선거 운동을 거의 모든 곳에 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 그렇게 니시오카 스토무도 당연히 이 아베와 트럼프 노선을 강력하게 하면서 저희 미디어워치와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 왔고 이 조갑재 대표와도 소통을 늘 해 왔던 뭐 그런 이제 일본의 이 논객이죠. 자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니시오카 스토무의 행보를 보면 일본이 윤석열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일본이 트럼프에게 윤석열을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게 보이거든요. 자 니시오카 스토무는 제가 문재인 정권의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제가 구속됐을 때 제 구명 운동을 철저하게 해 줬던 사람입니다. 니시오카 스토무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번에 일본 보수당의 국회의원 나왔던 시미다 요이치도 마찬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다 제 구명 운동을 해 줬는데 그래서 니시오카 스토무가 미디어 워치에 윤석열이 사기쳐서 집권한 다음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지금도 미디어 워치에 있는데 "야 윤석열이 이놈은
문재인의 사냥개로서 한국 보수를 그렇게 탄압한 놈인데 도대체 한국 보수는 뭐 하는 놈들인데 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니쇼카스토무의 그 결론은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웃으로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수 지식인의 마인드로는 보수 인사 200 명의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킨 윤석열이가 보수 대통령 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는 이웃 국가가 지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이제 실망스러운 이제 자기의 이 평가를 담은 글을 미디어치에 이제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제 이 자기의 이 국내 지지 기반이 워낙 형편없으니까 미국과 일본의 아부아첨에서 이 살아보겠다고 일본에게 그냥 무작정 퍼주기를 시작을 하죠. 제가 말한 퍼주기란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팩트와 논리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 선동을 해 놔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정말 이 미디어치를 보지 않으면 위안부니 강제징용이니 이게 싹 다 지금 한겨레부터 조선일보, MBC가 떠들고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한국 국민이 한 명도 없죠.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떠드는 것들.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바로 잡아서 가져야 되는 건데 일 자체를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놈은 국민을 속이는 데 또 이 재주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거짓말을 그냥 놔두고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편법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그냥 덮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이른바 포스코와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돈으로 그냥 불법과 편법으로 그냥 막 보상해 주겠다. 강제징용이나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일본에 퍼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라리 위안부 이거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 보자. 강제징용 처음부터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정면 승부를 갔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가고 돈으로 일본에 질려서 퍼버려 버리고 진실과 팩트로 승부할 자신이 없으니까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막 뚫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주다 보니까 일단 일본은 윤석열이를 '아 요놈 봐라 요놈. 요놈 그래도 우리한테 무릎 꿇고 잘해 주네.' 이렇게 해서 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한국의 지식인 한 40-50 명이 "윤석열이가 하는 거는 지금 잘못됐다. 진실에 기반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적 자산을 일본에게 퍼주면서 지 혼자 사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는 한일 관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름 들어가 있고 거기 조갑제 뭐 정규제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니시오카 스토무나 지금 일본의 보수당 지식인들이 우리 쪽 말을 들어준 거죠. 아무리 한국에 그냥 막 자산들을 일본에 퍼줘도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 가다가는 나중에 윤석열이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그래도 이 MBC, 한겨레, 조선일보 등의 거짓 보도로 반일 감정이 이 정상적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 올라와 있는데 윤석열이가 그냥 "나 거짓말로 해먹었다 일본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의 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잡기 시작한 게 지금 일본 보수당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가 아무리 일본에 퍼주더라도 윤석열이가 저지른 태블릿 조작 범죄 그리고 그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등을 탄압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니시오카 스토무나 시미다 요이치 등등 일본 보수당 인사들이 16 명이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서를 내준 거죠, 지난 8월 달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트럼프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 정계의 주역이 되는 순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과 트럼프 정권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어요.